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나일리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로 일하고 있는 저는 최근에 부모 문제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딸 노라가 2살이 되기 전까지는 각종 휴직 등으로 어찌어찌 버텼지만 이제는 정말로 일터로 복귀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부모의 학대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터라 저희 부부는 부모 선택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저는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 부모를 고용하는 거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제 주위의 사람들은 다들 한국인 부모를 고용하고 한 번도 문제를 겪지 않았다며 한국인들은 책임감도 훌륭하고 아이에게 한없이 사려 깊은 사람들이라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주위 사람들의 하나 같은 칭찬을 믿고 한국인 부모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어떤 중년 여성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녀는 부모 경력도 길었고 부모 일을 하기에 딱 좋은 나이대라 매우 신뢰가 갔기에 저희는 곧바로 그녀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걸리는 점이라면 그녀의 주소가 시카고 차이나타운 쪽이었다는 거였는데요. 한국인이 왜 중국인 거주 지역에서 사는 건지 의아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차이나타운 주변 자체가 물가나 집세가 매우 저렴하기에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는 한국인 부모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했습니다. 일단 그녀는 부모 일을 하면서 약물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지각도 안 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만족은 채 한 달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고용한 이후로 집안의 각종 물건들이나 간식들 그리고 식료품들이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사라졌고 노라의 상태도 점점 나빠졌거든요. 노라는 제가 돌봤을 때에 비해 목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고 엉덩이와 주변 피부에 정체불명의 빨간색 발진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러한 알 수 없는 상황에 혹시 몰라 설치해뒀던 홈캠을 켜봤고 이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본 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노라는 알레르기에 매우 취약하고 구토도 심해서 고가의 기능성 분유를 먹이고 있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부모에게 반드시 이 고급 분유를 먹여야 한다고 말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부모는 자신이 가져온 허름 한 통에 담긴 정체불명의 가루를 타서 노라에게 먹였고 제가 구매해놓은 고가의 분유는 따로 포장해서 가져가더라고요. 또한 이 한국인 부모는 자신의 친구들처럼 보이는 무리들을 떼거지로 데려와서 음식과 간식들을 축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인지 배불러서 잔뜩 표정을 구기면서도 계속해서 입에 음식을 넣어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한국인 부모는 노라를 잘 돌봐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일 때는 한 손으로 노라의 입을 강제로 벌린 후 다른 손으로는 노라의 입속으로 음식을 던져댔는데요. 그녀는 마치 거지에게 동전을 던지듯 씻지도 않은 지저분한 손으로 음식을 입속으로 던져대더라고요. 그리고 노라가 씹기 어려운 음식은 자신이 씹어서 단물만 다 빨아먹고 그대로 노라의 입속에 뱉어버렸는데요. 저는 그녀의 역겨운 행동에 정말 구토를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인 부모의 근무 태도는 저희가 그 다음 보게 된 장면에 비한다면 그저 약과일 뿐이었어요. 노라가 소리를 지르며 울던 기저귀에 대소변을 싸던 그녀는 노라를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낮잠을 자다가 노라의 울음소리가 거슬렸는지 노라를 불 꺼진 화장실에 처박아두고 낮잠을 즐기기까지 했죠. 그녀는 저희가 퇴근하기 30분 전에 부랴부랴 노라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모든 일을 몰아서 했고 노라의 피부 발진과 목 상태가 안 좋았던 건 바로 부모의 무책임함과 나태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당장 그 한국인 부모를 해고해버렸고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노라를 돌보자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한국인은 최악이라고 말했더니 이들은 하나같이 제게 일어난 일을 이해조차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중 몇 명은 그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일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들은 최근 한국인 부모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노린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제가 겪은 일은 중국인 부모로 인한 피해 사례와 거의 똑같다고 했죠. 저는 이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이 뭐라고 중국인들이 위장까지 하면서 한국인 행세를 한단 말인가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며 한국인을 옹호하는 친구들에게 매우 화가 났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역 일간지에 웬 익숙한 얼굴이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그건 제가 고용했던 한국인 보모였고, 그녀는 국적을 속여 보모 일자리를 구한 뒤 아이들을 학대해서 중태에 빠뜨려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인 줄 알았던 보모는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저희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국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한국인에 대해 알아보자고 다짐했죠. 그래서 저희는 중국인 보모의 학대로 큰 상처를 입은 노라를 달래주기도 할 겸 저희 가족이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인들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애초에 아이 전용 입국 수속대가 존재해서 아이들에 한해 빠르게 입국 수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인데요. 수속을 빠르게 받은 아이들은 공항 내에 위치한 아이 전용 간이 놀이시설에서 즐겁게 뛰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공항에서부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놓은 한국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과 아이를 매우 사랑하는 미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공항이나 공공장소에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배려시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위하는 한국의 배려에 놀라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이건 승객들 모두에게도 이득이 되는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였기에 한국인들은 다들 천재인가 싶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은 인내심이 없어서 줄이 길어지면 울며불며 소란스럽게 해서 사람들의 신경을 예민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애초부터 방지하고 있었죠. 덕분에 원래 같았으면 지루함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해야 정상인 수속장은 전용 놀이시설에서 놀며 부모님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에 매우 활기찬 분위기와 따뜻함만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입국 수속을 통해 대기줄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이 순식간에 여행객들의 수속을 도와주고 있었기에 저는 굳이 노라를 먼저 보내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첫인상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숙소로 향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예기치도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만원인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동양인들에 둘러싸인 노라가 갑자기 울어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노라는 처음 겪는 상황에 매우 놀랐는지 울음을 그칠 기미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맹렬한 기세로 저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부리는 저희에게 핀잔을 주려고 다가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노라의 바지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노라의 바지를 확인하자마자 정말 큰일이 났구나 싶어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노라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지하철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노라의 소변을 치울 만한 휴지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즉시 아이 하나 간수 못하는 수준 미달의 사람 취급받고 공공시설 훼손으로 인한 벌금까지 맞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의 손가락질과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도 잠시 한국인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가진 물티슈와 휴지 등을 꺼내서 지하철을 닦기 시작했고 노라에게 처음 접근한 중년의 여성은 오줌이 손에 묻는 것을 신경조차 쓰지 않고 노라를 달래줬거든요. 심지어 다음 정류장에서는 한국인 청소직원까지 합세해서 지하철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남의 아이임에도 마치 자신의 아이를 대하듯 호의와 자비를 베풀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정말 엄청난 감동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건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잘못임에도 한국인 승객들은 단 한 명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노라를 위해 나서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년의 아주머니는 지금 뭐 하냐면서 소변을 닦아야 하니 빨리 내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얼떨결에 내린 지하철역에는 정말로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용 의자까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어서 빠르게 노라의 뒷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도와주시던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노라의 붉은 발진이 가득한 피부를 가리키며 번역기를 통해 발진이 심상치 않으니 병원에 가자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번역기가 잘못 번역된 줄 알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떻게 병원을 갈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그렇게 반신반의한 채 따라간 곳에는 정말로 지하철 병원이 존재했고 저희는 대기조차 안 한 채 피부 발진에 대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쌀 뿐만 아니라 대기도 엄청나게 밀려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노라는 그나마 가장 빠른 시간대인
4개월 후에 진료받는 걸로 예약해놓고 일단 임시방편으로 편의점에서 구매한 약을 바르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국에서는 지하철에 병원과 약국이 전부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의 의료 인프라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지하철 병원에는 아이 전용 놀이시설까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원래 아이들은 병원 대기실에서부터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울지만 한국 아이들은 병원을 전혀 겁내지 않고 놀이시설에서 까르르 웃으며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웃는 아이들은 생전 처음 봤고 한국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아이에 대한 사랑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당연하다는 듯 아이들을 먼저 배려해주고 남의 아이더라도 자신의 아이처럼 신경 써주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태도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긴 뒤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신원이 보장된 한국인 보모를 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국인 보모에 대한 선호도는 이미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보모를 구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남편은 저렇게 연로하신 분이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가 있겠냐며 한국인이 아니어도 좋으니 젊은 사람에게 맡기자며 걱정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나 저는 보모 할머니께 엄청난 신뢰감이 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생긴 습진 자국과 굳은 살은 그동안 그녀가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증거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한국인 보모와 저희 가족과의 인연은 시작되었죠. 한국인 보모는 정말 듣던 대로 엄청나게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돌보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근무 시작 한참 전에 출근하기도 했고 아직 노라가 잠에 들지 않았다며 근무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서 퇴근하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맡은 일은 절대로 미루지 않았고 노라를 위해서 만들었다며 직접 짠 장갑이나 모자를 선물로 가져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건 돈을 벌러온 곳에서 오히려 돈을 쓰는 셈이었기에 저는 할머니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씨에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엄밀히 말하면 그녀는 노라의 교육에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었는데 한국인 보모는 정말 전문적인 교육이라도 받은 것처럼 매우 훌륭하게 노라를 교육해 주더라고요. 그녀는 노라가 고집을 부릴 때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를 자신이 깨닫게 함으로써 노라가 자발적으로 말을 듣게끔 했거든요. 예를 들면 노라가 외출을 하고 싶다고 칭얼댈 때면 보모 할머니께서는 실제로 문 밖으로 노라를 데려감으로써 바깥의 날씨가 매우 추운 걸 직접 확인시켜줬죠. 그래서 노라는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안 된다며 윽박만 지르던 제 구시대적인 교육법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노라에게 안 된다며 다그치기만 할수록 노라는 더더욱 말을 안 듣기 시작했고 스트레스까지 받아 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 보모의 아이를 존중해주는 매우 과학적인 교육법은 아이로 하여금 공감과 납득을 이끌어내며 아이와 보호자 간에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게끔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국인 보모를 채용하기 잘했다고 생각하던 그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라에게 오늘 무슨 음식을 먹었냐고 물어보니 노라는 서툰 영어로 자신이 썩은 음식을 먹었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순간 자신의 썩은 치아로 씹어댄 음식을 노라에게 먹인 중국인 보모가 생각났고 그 즉시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듯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나 믿었던 한국인도 결국 중국인과 똑같았다니 저는 한국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흘려버렸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할머니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자신이 만든 음식은 썩은 게 아니라 발효된 음식이라면서 아이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발효 음식을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알레르기 문제가 있어도 기능성 분유에만 의존하는 건 오히려 면역력이 저하되므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식 같은 발효 음식을 통해 몸에 유익한 균을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며 직접 된장찌개를 끓여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실제로 노라는 할머니께서 해주신 한식을 먹은 후 피부 발진이 많이 호전됐고 구태여 기능성 분유를 먹지 않아도 알레르기나 구토 문제도 거의 일으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는 할머니께서 해주신 된장찌개를 보며 저런 게 어떻게 음식일 수가 있냐며 냄새가 영락없는 썩은 음식이라며 악담을 퍼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캠까지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캠을 확인함과 동시에 저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할머니께서는 제가 준비해둔 식재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고 노라를 위해 직접 사비를 들여서 한식의 식재료를 사와서 건강한 한식을 만들어주고 계셨거든요. 또한 노라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은 정말 친손녀를 보는 듯 매우 각별해 보였는데요. 할머니는 노라가 낮잠을 자는 와중에도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으셨고 오히려 노라 옆에 딱 붙어서 찬바닥에 웅크리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때도 노라 옆에 차가운 바닥에서 해결하셨죠. 저는 이 한국인 보모 할머니의 모습에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고 남편도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며 무릎까지 꿇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남의 아이더라도 그저 친손녀처럼 생각하고 잘 돌봐준 것뿐인데 이런 할머니를 의심하다니요. 그렇게 홈캠을 돌려본 저희 부부는 딸을 친손녀처럼 대해준 할머니께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해서 저희도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께서는 약간의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출근을 하셨는데 저희 부부는 그런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전날의 의심에 대해 눈물로 사죄드렸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대폭 인상시켜드릴 테니 부디 저희와 재계약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할머니는 자신은 아이가 좋아서 소일거리로 일하는 거지 돈은 필요 없다며 한사코 거절하셨는데 늙어서 무슨 돈이 필요 있겠냐며 계속해서 저희의 제안을 거절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인 할머니께서는 빠듯한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수십 년째 한국의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수십 분간의 실랑이 끝에 저희 부부의 고집이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노라의 침대 옆에 할머니를 위한 고급 매트리스와 소파를 구비해둠으로써 할머니가 다시는 차가운 바닥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는 저희 가족이 3인 가족이 아닌 4인 가족이 되었으니 많은 가구들을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 보모 할머니께서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머나먼 미국 땅에서마저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셨고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한국과 많은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